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복상 단자를 심수경 최흥원 이원익 정탁이다. 정청에 전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심수경은 여러 조정을 거친 원로이고 최흥원은 몸가짐이 근신하니 쇠세의 명경이라 할만하다. 이원익이 오시는구나.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정탁을 의정부 우이정에 정희보는 승정은 우승지에 정숙칼을 승정은 동부승지에 정곽적을 황해도 관찰사에 유대일을 병조 정랑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6월 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별난 초에 예법이 모두 없어지고 상기가 더욱 무너져서 하천배뿐만 아니라 약간 지식이 있는 자도 모두 상주로서의 본심을 상실하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담소하기를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기에 금하지 않는다면 예의 지국이 모조리 금수의 땅으로 변할까 매우 염려됩니다. 저번에 경영관이 아랜 전진에 직접 관계가 있는 자 이외에는 기복하지 말 것을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각박한 풍속을 만회하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마땅히 그 아랫 뜻에 의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단 전진에 직접 관계가 있는 자 이외에는 일체 기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부득이 유임시켜야 할 수령도 그의 해임을 들어주어야 하겠으니 난이 극심하고 인재가 모자라는 이때 역시 구해야 될 바 있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난 계사년 12월 개하한 공사의 대소 무장 및 연변의 수령은 일체 기복하고 연변의 수령이 아니더라도 관직 사리를 잘 하는 자는 기복하라 하셨으니 이 공사는 거듭 밝혀 거행해야 하고 그 나머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존재로서 이미 개인 스스로가 기복하여 사적에 함부로 붙어 있는 자는 서울은 이조와 병조가 지방은 관찰사가 일일이 적발하여 도태시키고 또한 법사에서 승전을 받들어 발견되는 대로 주의를 다스림으로써 윤기를 바로잡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6월 2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간관, 특진관 이노, 이충원, 참찬관 유영순, 시독관 박홍로, 검토관 정경세, 가주서 이홍주, 기사관 민유경을 인견하고 주역을 강하였다. 이 중원이 아르기를 중국인 호화는 바로 노숙한 선비인데 그가 말하기를 3대가 주역을 전업으로 했다 하기에 신이 그의 주역 보는 방법을 물었더니 역도는 일용에 있는 심원한 데서 구하기 때문에 능하지 못하다 하고 또 역일을 신에게 묻기에 신이 멀리는 물건에서 취하고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여 주역을 지었다 하였더니 매우 옳다 하였습니다. 대개 일신상으로 말하면 선이 양이 되고 악이 음이 되며 낮과 밤으로 말하면 낮이 양이 되고 밤이 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유영순이 아뢰기를 둔난을 구제하는 방법은 그 이로움이 정고함에 있다 한 것은 극히 긴절한 대문이니 위에서 마땅히 체념해야 합니다. 정고한 연후에 이를 이룰 수 있는데 만일 정고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능히 정고를 하고도 또 현철한 보좌인을 얻은 연후에야 가합니다. 소신이 저번에 말미를 받아
밖에 있다가 조정에 돌아와서 삼가 비만기를 보았더니 섭정할 일로 하교하셨는데 지금 같은데 어찌 이런 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적을 쳐부수어 옛 문물을 회복시킬 것을 각오해야 할 뿐입니다. 건일에 의해서 열심히 경연해 납시오. 군신 사이가 마치 집안 식구와 같고 수작하는 것이 활락하므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바야흐로 눈을 씻고 치화 시대를 보려고 하는 판인데 이런 전교가 계시니 가까이서 모시는 직위를 띠고 있는 신으로서는 계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적은 우리에게 불공대천의 원수이므로 만세를 두고 반드시 복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병력이 약하므로 적을 쳐 복수를 못한다고 하지만 신하된 자가 어찌 하루인들 이 마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찌 화라는 한 글자를 입에서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적을 치지도 않고 또 일종의 강화를 주장하는 의논이 있으니 남쪽 변방의 장사들은 화이만을 말하고 적을 칠 것은 마음먹지 않습니다. 김응서는 조정에 부미하지도 않고 적장과 서로 만나고 도원수는 또한 장계를 하여 죄를 처응하였으며 심지어 서성 같은 자까지도 한도를 규검하는 사람으로서 전후 장계에서 매이양 화 한 글자를 가지고 말을 하였습니다. 대개 강화하는 일은 중국 조정에 매인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직 훈련하여 방비하는 일로 근무를 삼아야 할 터인데 간사 한 마리 한번 재창되자 인심이 해이하고 사기가 진닥되지 못하여 수습할 길이 없으니 신은 통분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번에 영상의 계사에 대한 비답에 명고 방시하라고 하교하셨는데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입을 다물고 한마디 말이 없으니 예부터 이른 어찌 오늘날처럼 약하고 능히 적을 쳐서 복수할 적이 있었습니까? 간사한 말이 저런 판을 치니 반드시 그 근본을 동렬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변장들의 처사는 잘못이다. 조중에도 이런 말이 있으니 반드시 그 의논을 두절 시켜야 된다 하였다. 유영순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간사한 말이 한번 발설되자 변장들이 다투어 서로 본받습니다. 그래 장교 중에서 논한 것은 오직 화의에 대한 것뿐입니다. 가령 흉적이 철수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나의 약함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능히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원수에게 별도로 하유하여 변장들을 경계시켜서 절대로 강화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 사기를 고무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유할 일은 비변사와 더불어 의논해서 하라 하였다. 유영순이 아뢰기를 전일 이덕형의 자자 중 연강 일대에 둔장을 설치하여 방수할 계책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비변사로 하여금 시행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일찍이 여주에 우거할 때 오가며 보았는데 변응성이 용진의 진을 설치한 것은 지세가 평이하여 응거할 만 험지가 없고 진 앞에 얕은 여울이 있는데 인마가 항상 동행하니 그것으로 험지를 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변응성은 장목과 초석으로 여울을 막으려 하였으니 그 계획은 매우 오할한 것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승제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자 유영순이 아뢰기를 월계의 잔도는 곧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험지로 그 상단에 옛 산성이 있어 사면이 높으니 의가할 만한 험지입니다. 옛사람이 이 지대에 성을 쌓는 것은 필시 잔도를 지키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근 등처는 인민이 조잔하고 물력이 없으니 용이하게 조차하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만일 변응승으로 하여금 승군을 거느리고 수축해 한 다음 강가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 추수한 곡식을 성 안에 쌓아두면서 농사도 짓고 방수도 할 계책을 한다면 온당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여주 이 진의 건너편에 옛 산성이 하나 있고 그 아래에 얕은 여울이 있어 이름을 성탄이라 하는데 옛사람이 이 성을 설치한 목적은 필시 이 여울을 지키려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래에 또 자진포가 있어 농장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 둔장을 설치하고 농사를 지어 축척해 가면서
경작하고 수비하는 계획을 하는 것 또한 온당합니다. 이 두 곳에 이와 같이 한다면 연강의 형세가 이어져서 역시 토적의 환란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환관에게 명하여 지도를 가져오게 해서 유영순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산성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용진 위에 있습니다. 당초 외적이 얕은 여울을 건너서 큰 길을 지나 올라왔기 때문에 건너편은 분탕되지 않았습니다. 하자 이 중원이 아뢰기를 용진에 진을 설치한 목적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 농장을 위해서 설치했을 것입니다. 여주 땅에 한 사인이 지금 모속관으로 있습니다. 그가 저번에 와서 이덕형을 보고 모속의 일을 의논했는데 모은 곡식이 역시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둔장을 삼고 모은 곡식으로 둔의 종자를 삼아 농사를 짓게 할 일을 혹은 훈련 도감에 의논하고 혹은 비변사에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 이르기를 비변사와 의논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일 을일산 네 번째 기사. 진유격의 접반사 이 시발이 치게 하기를 신이 지금 유격을 따라 외적의 진영에 들어와 5일을 머무르면서 모든 회담 때마다 대략 곁에서 방창하였습니다. 첫날은 행장 및 이 현소 주께가 잠깐 만나보고 곧 갔는데 내일 강장하자고 핑계대었습니다. 둘째 날은 유격이 다음 노사를 찾아가 문을 걸어 닫고 밀담하였고 오후에는 행장이 유격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술을 권하면서 밤새도록 한담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유격이 선유의 운을 떼자 행장 등은 취해서 회담할 수 없다고 핑계대며 내일 하자고 청하였습니다. 셋째 날은 행장 현소 주께가 찾아왔으나 미처 회담을 못하고 갔습니다. 이날 저녁에 유격이 찬획, 유대무 및 다음 도사로 하여금 행장 등을 가서 보고 진야의 의사를 전달하게 하였더니 행장이 말하기를 진노야가 우리 진영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3천여 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귀국하여 관백을 보고 면전에서 사정을 보고하여 청정의 군사를 먼저 철수케 하고 나는 곧 나와서 천사를 영접한 다음 또 각 진의 진영을 철수하여 일시에 귀국할 계획이다 하였습니다. 넷째 날은 유격이 행장이 대동한 임 통사를 불러 행장에게 말을 전하기를 너가 속히 결정하여 철수할 것은 일찍 철수하고 또 영옥을 불태우거나 허리버림으로써 철수에 돌아갈 형상을 분명히 보인다면 나는 이를 본국에 좋게 보고하고 천사도 빨리 나올 것이다 하였더니 행장이 박홍사를 시켜 회답하기를 처음에는 노야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귀국하여 직접 관백에게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노야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조중에서 의아해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일본에 돌아가자면 풍랑의 바닷길이라서 또한 소요 날짜를 기약하기 어려우니 천사가 갑자기 이른다면 누가 응접하겠는가? 다시 생각하자. 사세가 이와 같으니 마땅히 1만의 진영에서 우선 5천을 철수하되 매 진영마다 각각 그 절반을 덜어 발송시킬 것이다. 진야와 낙야가 각각 한 척의 배를 타고서 대양해까지 나가 보내주고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습니다. 유격이 그 계획이 극히 묘하다. 물음직에 아무 진영에서 얼마의 수를 응당 철수할 것인지를 명백히 적어와서 그에 의가하여 다시 본국에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행장이 답하기를 다시 생각해서 하겠다 하였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유격의 행장, 현서, 주께 등을 불렀는데 행장은 모초에서 술을 마신다는 핑계로 오지 않고 현서, 주께만이 왔습니다. 유격이 분부하기를 내가 여기 온 지 4, 5일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아직껏 분명한 처사가 없으니 이 무슨 뜻에서인가? 철수하고 안 하고는 너희에게 매인 일이니 내가 어찌 강요하겠는가? 나는 마땅히 이런 뜻으로 돌아가 보고할 것인데 다만 조중에서 너희들을 믿지 않을 것이 염려된다 하니 현서 등이 말하기를
천조에서 매번 우리를 속이니 우리인들 어떻게 믿겠는가? 우리들은 평양에서 한번 물러나고 재차 용산에서 물러나서 해안까지 물러나 있으며 또 조선의 두 왕자도 돌려보냈으니 우리는 한 번도 실신한 적이 없는데 천조만이 우리를 속일 뿐이다. 이제는 지레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만일 천사가 경성이나 남원 등처에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관백에게 보고할 필요 없이 마땅히 다 처수에 돌아갈 것이다 하자 유격이 전후에 있었던 성질을 내보이면서 잘 생각하라고 하였다 합니다. 굉장히 한편으로 크고 작은 배 50여 척을 단장해서 각각 깃발을 꽂고 진영 아래에 쭉 메어놓고 큰 소리로 군사를 철수에 돌아갈 배인이 진야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한다 하였는데 18일에 비가 내려서 지금 아직 배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후의 발송 여부는 역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개 외추는 교활하게 짝이 없는지라 선유가 아무리 절실해도 조금도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핑계하면서 3번 말하면 3번 그 말을 변경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속셈을 헤아릴 수 없게 하니 패를 단장하여 발송시킨다는 말도 거짓을 꾸며서 사람을 속이는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격도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또 말하기를 이것도 해로울 것이 없다. 내가 다만 목격한 바에 의거하여 돌아가 보고해서 천사를 서둘러 나오게 하면 저들은 마땅히 스스로 철수에 돌아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 해룡과 함께 그들의 말뜻을 탐지하기도 하고 순방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한 결과 온 진영의 대소 외적들이 중국 사신을 몹시 기다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책봉을 구하는 일은 진실을 한 것 같고 철수하는 일은 반드시 중국 사신이 오기를 기다려서 하려고 하며 조공 바치기를 요구하는 여부는 중국 사신이 와서 책봉할 때 반드시 무슨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중국 사신이 오래도록 나오지 않는다면 또한 그들이 다시 반측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이것이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외적의 실정은 대개 이상에서 진술한 바와 같기 때문에 우선 치게 하고 나머지 보고 들은 일은 복명할 때 자세히 갖추어 알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가 입직 포수의 중일 시방한 것을 보니 마친 자는 불과 3, 4일이었는데 이것이 어찌 모두 재주가 없어서 그런 것이겠는가. 시험해 보는 자는 성의로 하지 않고 대포를 쏘는 자는 애들 장난처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들의 기회를 날로 진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저번에 사람을 보내 술을 주고 상을 논하자 그 날은 마친 자가 10명이나 되었으니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특별히 단속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하라. 또 초관 등은 그 부하에게 재주가 모자라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초관을 죄주라. 당초에 사목이 있는 것 같으니 또 그것을 거듭 밝혀 흔들리지 말도록 훈련 도감에 이르라.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6월 3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진유격의 접반사인 병조 주하랑 이시발이 서장을 올리기를 신은 본월 18일에 외적의 진영으로부터 그들의 사정과 유격의 활동 상황을 이미 치게 하였습니다. 유격은 21일에 출발하여 22일에 유천에 와서 자고 당일로 청도 땅에 와서 잤습니다. 유격은 찬바람에 감기가 들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끙끙 앓아 길을 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말리 타양에서 의학을 구할 길이 없으니 만약 악화된다면 매우 민망하고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유격이 외적의 진영에 있던 19일에 행장이 크고 작은 배 36척을
단장하여 깃발을 펼치고 포를 쏘며 일시에 발송하자 유격은 행장의 누상에 올라 직접 보고 통사 장준열들도 목격했는데 행장이 우도 8,000명, 좌도 7,000명, 도합 1만 5천 명이다 라고 알렸다 하나 이것은 위장인 것 같습니다. 떠나올 때 행장이 유격에게는 창, 칼, 부채 등의 물품을 보내고 관아에는 은 등을 차등 있게 지급하였습니다. 행장은 배를 타고 우리쯤 배웅하고 돌아갔습니다. 신이 나갔다 돌아온 뒤에 도운수 권율의 통수를 보고 청정이 운운한 말을 살피게 되었는데 신은 너무도 우려스런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곧 그 통수를 가지고 이 해룡으로 하여금 말을 잘 만들어서 몰래 유격에게 알려 행장에게 행문하여 잘 도모할 계책을 삼도록 하도록 하였더니 유격이 곧 신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것은 이전의 말이다. 지금 이후로는 반드시 감히 이와 같이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곧 행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좋겠다 하고 곧 밀첩을 써서 그 사람을 시켜 행장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리 밀첩고와 행장이 철수에 돌아가는 수를 보고 한 글을 아울러 등세에서 올려보냅니다. 이 유첩의 일은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혹 지연시키면 이를 거르칠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조정의 품위 아직은 곧바로 독자적으로 유격에게 알려서 처리하였으니 황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진유격이 행장에게 유시할 밀첩은 본부가 22일 밀양에 이르니 조선 도원수 권율이 청정이 전일에 행장과 틈이 있었는데 지금 또 행장이 봉황하는 일을 전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군사를 경주로 옮기려 하니 아마 장차 조선을 습격하여 봉황하는 일을 깨뜨릴 모양이라고 알려왔다. 본부가 가면서 천사가 장차 올 것인데 청정이 혹시 그런 짓을 한다면 이는 천조에 크게 신의를 잃는 것이고 행장은 불순하다는 헛된 이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노야의 융성한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며 관백의 봉황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행장은 급히 관백에게 밀보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서 중대한 일을 그렇지 말게 하고 별도로 치서하여 알리라. 더구나 두 외성은 재정과 천우가 조선 승려인 송운에게 편지하기를 천조에게 봉황을 허락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관백이 좋다 하지 않는데야 어찌 하겠는가 라고 한 등의 말이 매우 적실하니 행자는 세밀히 생각하여 어떻게든 처치해서 천사가 오는 일을 방해하지 말게 하는 것이 가하다. 친밀하고 신중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장이 진유격에게 보고한 철병에 대한 서신은 행장은 진노야의 마카에 아렌다 귀하의 뜻에 따라 철수해 돌려보낼 숫자는 좌도 각포의 외병 7,000명과 우도 각포의 외병 8,000명 총계 1만 5천 명이다. 지금 머물러서 천사를 기다리는 군사는 다만 행장 마카의 천사 및 각포에서 양식을 지키고 배를 보호하는 무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삼가 빌며 이만 줄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3일 병원 네 번째 기사 이수광을 병조 참지에 강첨을 사헌부 지평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3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미시에서 신시까지 한머리같이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3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충룡장 김등령이 상소하기라 신이 이달 27일에 전라감사의 이첩을 보고 위에서 본도로 하여금 신의 처자에게 식물을 제급하도록 한 전지를 받들어 살폈습니다. 신은 명을 받고 황공하여 놀라마지 않았습니다. 신이 공이 없으면 성상께서 환히 아시는 바입니다. 주야로 군중에서 오랫동안 죄벌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는데 엄한 꾸지람을 가하지 않고 도리어 은총이 사실에 내려질 줄을
어찌 헤아렸겠습니까? 황공한 마음이 더하여 감격의 눈물이 턱을 적십니다. 신이 보잘것없는 몸으로 당초에 살피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망령되이 맡은 것은 어찌할 수 있다고 해서였겠습니까? 다만 신자의 민박한 정황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헛된 이름이 한번 전파되어 그릇 구중 궁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조그만 공도 세우지 못했는데 성상의 연택이 먼저 입혀져 호칭을 더하고 인신을 내려주셔서 격려함을 보이시니 신이 목석이 아닌 이상 어찌 죽음을 각오할 줄은 모르겠습니까? 이런 때문에 조령을 넘어온 이후로 주야로 걱정하여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남쪽을 돌보시는 성상의 간절한 마음을 저버릴까 염려하였는데 1년 내내 화이로 인하여 매번 일을 그르치고 게다가 전란이 일어난 지 오래되어서 군량과 무기가 완전치 못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자신이 죽는 일은 애석할 것이 없으나 한번 쓰러진 뒤로는 선우책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헛기회를 탈 만한 형세가 있어도 또한 감히 용이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일만 지연하게 되었으므로 중앙이나 지방이 온통 실망하였습니다. 신은 상중에 기복되어 이미 진상에 능히 효성을 다하지 못하였고 일과 마음이 서로 어긋나서 또 적을 치는데 목숨을 바치지도 못하였으니 나아가나 물러가나 어이가 할 것 없어 중요가 모두 결려되었습니다. 신의 죄는 법에 있어서 사면되지 못할 바인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성상의 무궁한 인자함에 힘입은 때문입니다. 일찍이 낭서를 제수하여 본분에 넘치게 대우해 주시어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 그지없는데 오늘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여러 번 남다른 예우를 받으니 하해 같은 언택은 갓 옷을 하사받은 그 정도뿐이 아닙니다. 신이 무슨 공으로 감히 이것을 받겠습니까? 신은 들으니 공이 없는데 상을 주는 것은 재질이 있는 신하로 하여금 권장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런 때문에 한 소후는 해진 바지로도 공 있는 자를 기다렸고 한 고조는 남겨주는 밥도 반드시 줄 사람에게 주었으니 참으로 한번 하사하시는 일은 임금에게 있어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을 일컬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본래 알고 있는 바인데 비상한 성상의 은혜가 갑자기 이처럼 극한에 이르니 분수에 넘친 이름으로 형편상 함부로 받기 어렵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놀라서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십니다. 신은 조령 밖에서 해를 넘겼는데 군사들이 오랫동안 헐벗은 상태로 있습니다. 유의 염려는 오직 식량이 다한 것에 있을 뿐이니 식량을 계속 운송해 주는 한 가지 일에 유의하여 신으로 하여금 노둔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신은 하늘을 보고 대구를 사모하며 감격하고 황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비변사가 복귀하기를 영랑각지는 여러 장수들에게는 군량이 하나같이 떨어졌는데 듣자니 양의 창고에 저장된 곡식도 고갈이 되어서 옮겨다 군량을 내기가 극히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덕약이 맡은 진의 군량은 일찍이 전라도 담양 등 네 고을이 전적으로 분담케 하였는데 네 고을에는 피실 가을과 겨울에 납입한 곡식이 있을 것이니 본도로 하여금 단속을 펴서 곡식을 계속 운송하여 군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자에 보니 지방에서 올라온 장계 중에 오직 순무어사 서성의 장계가 자무 조리 있게 계획을 세워 사업 안배를 하였습니다. 그 진술된 계획도 모두 절박한 일이며 사정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니 그 나머지 여러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마다 회개할까 합니다. 그가 논한 수군 처리 문제는 극히 관계가 중대한 것입니다. 대개 연의 진범이 병, 수영의 군의 경우 여느 때는 격월로 번을 나누므로 오가는 일이 빈번하여 그 괴로움 매우 심한 데다가 변장의 침독이 천태만상이라
인민의 유산과 전답의 황무가 날이 갈수록 심하여 열집 사는 마을의 한 사람도 그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 전린으로서의 독촉 대상이 되고 일적으로서 대상이 되어 그 형세는 마치 벌판을 태우는 불과 같아서 다 하지 않으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때문에 비록 외적의 변이 없다 하더라도 군사와 백성의 원고는 이 때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병화가 휩쓴 뒤라서 생민이 사라져 백이 한둘도 없는데 그나마 거기가 굶주림에 시달려서 곧 숨이 끊어져 죽으려는 백성들입니다. 이런 판국에 만일 전일이 패습을 답습하여 외롭게 남은 백성을 호랑이의 손에 맡겨서 마음대로 씹어먹게 한다면 변방의 일은 날로 허술하게 될 것이니 저기 다행히 물러간다 하더라도 그 걱정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 때 조조는 변방의 백성을 모집해다가 오랑캐를 막 자고 청하였고 한유도 징병 10,000명이 소모병 100명을 얻는 것만 못하다고 했으니 이는 참으로 편의에 행할 만한 계책인 것입니다. 요즘 적진에서 나온 사람도 도내의 해변 근처에 떠도는 실로판 백성이 한없이 많으니 만일 그들을 즉시 불러 모아서 진심으로 무마하고 해변 해처에 나누어 거처시켜 서로 단란하게 모여 살도록 한 다음 그들 중에 적을 막는 일을 감당할 만한 자를 골라 장을 삼으며 그들의 농량을 도와주고 마음대로 고기를 잡아서 생활에 윤택해지게 하며 농한계는 약간 절제를 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군사의 일을 연습하게 하고 그 밖의 자벽이나 관가에서 침책하는 일은 10년을 기한으로 일체 면제시켜주어 해변의 기름진 땅을 모두 안집의 지대로 만든다면 수년 사이에 인민이 저절로 모여들어 인가가 촘촘히 박힐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방수의 계책이 이익이 필시 많을 것이니 내지의 군사를 뽑아서 먼 수자리에 교대로 번들게 하는 것에 비하며 월등하게 좋은 계책입니다. 마땅히 이것을 정식 규정으로 정하고 해변에서 하루 걸리는 거리나 혹은 이틀 걸리는 거리의 지점에 사는 자는 요역, 전세, 곡물, 진상 등을 면제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편안히 무사하게 한다면 시끄럽게 다른 계책을 하지 않아도 변방의 백성이 서로 연이어 모여들 것이니 계책으로는 이보다 편리한 계책이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미리 영을 내려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한 연후에요. 백성들이 모두 서로 이끌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본도의 감사 및 순무어사 서성에게 하여여 널리 알려서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해보고 또 도내의 사세 및 의견의 편부를 10분 참작하여 영구히 행할 수 있는 계책을 얻어 치게 하도록 한다. 신들이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4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상우도에 있는 단지 김응서만이 있을 뿐인데 경상우도에는 단지 김응서만이 있을 뿐인데 지금 들으니 병이 있어 인사불성의 지경이라 합니다. 김응서는 지금 상중이라 기력이 필시 병일만 못할 것인데 병세가 이와 같으니 언제 회복될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병이 심하여 군사를 통솔할 수 없을 경우 계품하여 조정해서 처치하자면 그 동안에 군중의 일이 극히 허술해질 것입니다. 순변사 이 일이 전라도의 지경에 주재하여 의령과 거리가 멀지 않으니 만일 그로 하여금 달려가 군무를 대신하고 그 사유를 장계하게 한다면 피차 미치지 못할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도운수 및 순변사 이 일에게 급히 하유하여 김응서의 병서의 경중을 보아서 즉시 선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장차 그 군사를 대신 거느리게 하려 함인가? 만일 그렇다면 이 일은 합당치 않고 선거의가 타당할 것 같으니 의논에서 처리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이 일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으므로 신들도 염려하였으나 대신 거느리게 할 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처럼 아뢰었는데 지금 상교를 바꿔보니 극히 연당합니다. 단 선정관 조광익이 새로 남쪽 지방에 와서 비변사에 말하기를 진주의 백성들이 배설이 떠나는 것을 막아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여
온 경내의 노인과 어린애들이 때르지어 여사고 지키며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베슬이 아직도 부임하지 못했다 합니다. 베슬이 아직까지 부임하지 못했다면 원균과 선거의도 다 교대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일이 매우 난처합니다. 만일 차차로 교대한 뒤에 선거의가 남아한다면 지체될 듯 싶습니다. 그러나 선거의로서 대신 거느리게 할 것을 도 원수에게 하유하고, 만일 선거의가 미처 내려가기 전에 김응세의 병이 위중하고 대신 거느릴 사람이 없으면 곽재우가 그대로 잠시 대신 거느릴 만하니 이 내용을 하서 중에 아울러 기입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4일 정미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저번에 경상감사 홍이상이 본도 좌우도의 형세와 도리가 넓고 멀어서 형평상 체긍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시 두 도로 나누어 따로 감사를 두어서 도내의 일을 분장하고 싶어 하였는데 이조가 연욕하는 일은 중대한 것이라 하여 이미 반대하였습니다. 신들이 근자해 보건대 본도의 일은 날로 더욱 난처해갑니다. 만일 저기 좌도에서 움직이면 순찰사는 응당 좌도의 일에만 전략하고 우도는 굳이 할 겨를이 없을 것이며 우도에서 움직일 경우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가사 저기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 수백 리가 텅 빈 공허한 지대로 되어서 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고하고 품위할 일이 있을 경우 의뢰 수십일씩 걸리므로 군계의 체긍 및 유민을 소집하여 농경을 권장하고 수령 변장들을 검칙하는 일을 감사 하나가 능히 관리할 수 없어 그대로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당초의 조정에서 이 패단을 깊이 생각하여 좌우도로 나누어 각각 감사를 두었으므로 사변 초에 자뭐 그 힘을 입었었는데 그 후 적병이 물러갔고 중국군의 접대 등에 관한 일을 좌우도가 서로 미루고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때문에 도를 합쳤던 것입니다. 지금 도내의 탕패가 더욱 심하니 조처할 일은 양쪽이 다 급합니다. 홍이상이 도를 나누기를 청하는 것은 그가 역시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런 것입니다. 신들도 반복 상의해본 결과 반드시 도를 나누어 각자 힘써 주의하러 조처한 연후에 모든 일이 거의 두 서가 있었기 때문이에 감이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도를 나눈다면 감사를 감당할 사람이 있는가 하였다. 비변사가 복귀하기를 영남의 도를 나누면 감사를 맡길 사람은 구하기가 사실 어려우므로 신들도 이미 염려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서성이 오랫동안 남쪽 지방에 있었으니 본도 일을 가추 알 것이고 근자에 그의 전후 장계를 보면 배치하고 격리한 것이 잘못 지각이 있으니 감사를 제수하고도 감당치 못하기까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상도를 나누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4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김시헌을 사관원 사관에 최관을 홍문관 부수찬에 유대정과 유희설을 사헌부 지평에 김신국을 예문관 본교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4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진시에서 사시까지 햇머리가 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6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영사 김응남 행 대사헌 홍진 동지사 이항복 특진관 이재민 참찬관 김의웅 특진관 윤성각 참찬관 정숙하 정은 김정형우 검토관 정경세 기사관 신성기 민유경 유의림이 입시하였다. 강의 끝나자 정숙하가 아뢰기를 김응세의 병이 위중하니 그 군사를 대신 거느리도록 마땅히 전지를 하셔야 합니다.
선거위가 차차로 부임한 뒤에 내려간다면 그 기간이 너무 멀고 또 들으니 배설은 수질이 있어 주사의 임무에 합당치 못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배설이 용맹이 있는 장소라고 하나 수질이 있으면 주사에 설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윤선각이 아뢰기를 선정관 조광익이 도원수의 처소에서 와서 말하기를 배설이 부임하려고 하는데 진주 백성들이 길을 막고 더 머물러 주기를 원하여 성을 나가지 못하게 하니 도원수도 난처하게 생각하여 선거위로 하여금 마카에 와서 있게 하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김응선은 병이 위중하여 군사일을 보살필 수 없으니 우선 곽재우로 하여금 그 군사를 거느리도록 이에 대한 전지를 속히 내려 보내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속히 하라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배설은님이 수사가 되었으니 즉시 부임해야 할 것인데 백성들에게 차단당의 성을 나가지 못한다는 말은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도 말이 조중에 들리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윤성각에게 이르기를 경이 유사당상으로 있으니 속히 의논해서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덕령은 내가 잘 모른다. 당초의 사람들이 사실과 너무 지나치게 말하더니 지금은 도리어 무능하다고 여긴다. 위명이 꺾이자 군졸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 나의 생각은 비록 필부의 용맹이라 하더라도 쉽게 얻을 수 없는데 그는 한쪽 지역을 방어하게 할 만하니 지금 전라 감사에게 하사하여 군병을 뽑아 보내기도 하고 또 군량을 계속 공급해 주기도 해서 군세를 돕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처럼 해이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하니 이 항복은 아뢰기를 신이 동궁을 배종하고 남하했을 때 호남 사람이 김덕령의 기이한 일을 극도로 말하니 듣는 자는 살피지도 않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지인에 속한 사람들은 심지어 상소를 올려 유종병으로 하여금 철수에 돌아가게 하고 영남의 일을 오로지 김덕령에게 맡기려고까지 하였으나 신은 그 위인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옛 역사책 속에 실린 관우 장비의 지혜와 용맹에 대한 일을 보아도 김덕령이 하는 바와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다. 신이 김덕령을 전주에서 보고 말하기를 옛날에는 군졸 중에 뽑힌 상장이 된 사람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먼저 전공을 세운 후에 명정이 될 수 있으니 모름지기 정의한 군사를 뽑아서 뛰어난 공을 세우도록 힘쓰라 하니 그는 신의 말을 옳게 여겼으나 그 진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신대로 오하란 말을 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바야흐로 군사를 모집할 때는 풍문을 들은 자들이 단지 기이한 말만을 믿고 적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도 전공을 세운다고 하여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는데 지금은 군량이 이미 고갈되어 기이한 일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진에 속한 군사들이 거의 다 흩어져 갔습니다. 또 말을 색출할 일 때문에 호남의 인심을 크게 잃어 비방이 벌떼처럼 일어나니 조중에서 비록 군량을 조달해 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따를 군사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여러 장수 중에 오직 이 시언만이 김덕령과 서로 좋아하여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김덕령도 이 시언과 더불어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니 김덕령으로 하여금 이 시언의 진중에 합치게 하면 온당할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는 조정이 사호까지 하였는데 지금은 이 시언을 관하에 삼는다는 것은 사체에 부당하다. 나는 처음에도 믿지 않았지만 이 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양쪽 겨드랑이에서 범이 나온다는 말을 감히하였는가?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용력은 쓸만하다. 어찌 쉽사리 얻을 수 있는 인물이겠는가? 모름지기 영남, 호남으로 하여금 군량을 계속 조달하여 군세를 도와서 장려에 쓰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윤선각이 아뢰기를 영남의 식량 조달은 당초부터 질서가 없어 산란의 두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각진의 장수들이 스스로 가져다 먹었었는데 홍 이상이 내려간 뒤로는 비로소 조정하기는 하였으나 지급하는 수량이 많지 않으므로 여러 장수들이 모두 불편하게 여겨 이 때문에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고 하니 매우 염려가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원수의 장계를 보니 홍 이상이 비록 힘써서 하기는 하나 규모가
워낙 협소해서 살릴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하자 윤선각이 아래기를 아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도 원수도 로 하여금 영남에 가서 감사와 상의해서 경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글레이드 근데 도원수는 아직까지 우도에 있고 감사와 더불어 상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극히 우려됩니다. 영남을 좌우도로 나누어서 서성을 감사로 삼으려 한 것은 대개 서성이 재기가 있고 남쪽 지방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김응남에게 이르기를 진유격이 적을 선유해도 적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래도 중국 사신이 나오겠는가? 적은 중국 사신이 오면 곧 물러가겠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진유격은 모욕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석상선은 아마 이 적이 반드시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단지 이 해룡의 말만 들으면 중국 사신이 나올 경우 적이 물러갈 것 같다고 하지만 중국 사신이 나올지 여부는 역시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리해야겠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반드시 중국 사신이 나와서 그들을 물러가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진유격의 품첩을 얻어본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영남에 주둔한 군사가 모두 수천 명도 못 되는데 군력마저 떨어졌으니 저기 만일 물러간다면 그래도 지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상교에 의하여 진유격의 품첩을 본 뒤에 조처하는 것이 매우 온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각기 적의 정황에 대해 말하라. 저 적은 중국 사신이 나온 연후에 물러가려 하고 중국 조정에서는 적이 물러간 연후에 내보내려고 하니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니 윤선각은 아뢰기를 소신은 혼미한 사람이니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적이 물러가면 주둔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적이 다 물러가지 않았으니 무슨 말로 주문하겠습니까? 진유격과 누국 안의 품첩이 들어가면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니 우리나라는 주문하지 말고 짐짓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진유격의 품첩을 보아서 거기에 만일 절반이 건너갔다고 하였으면 사실대로 주문하기를 중국 사신이 나온다면 적이 물러갈 생각을 가질 것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자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이 항복이 아뢰기를 왜적이 그 짓으로 절반이 건너가는 것처럼 하고 혹시 가지 않았거나 혹은 대마도로까지만 갔다가 도로 돌아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36척의 배에 1만 5천여 명의 군사를 실었다는 것은 절대 무리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 조정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주문을 기다려서 사신을 내보내지 진유격의 말만 듣고 내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이 물러가지 않았는데 사신이 나온다면 사체가 손상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낭패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을 나오게 하려면 마땅히 들은 바에 따라 주문해야 하고 만일 사신이 나와도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주문할 것이 없다. 오직 두 가지 일뿐이다 하였다. 이 항복이 아뢰기를 설사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다만 진유격이 한 말로 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유격이 한 말이 있으면 마땅히 그 말대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저번에 석상세의 자문을 보니 적이 물러가지 않더라도 중국 사신은 반드시 나올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비록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사신은 응당 나올 것입니다. 진유격이 말하기를 내가 경사에 가서 서둘러 사신을 내려보내면 적은 반드시 물러갈 것이다 하였으니 그가 나올 때 필시 들은 바가 있어 그렇게 말했었을 것입니다. 적이 물러가는 것은 마치 동쪽 문으로 나가서 서쪽 문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으니 믿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이 책봉을 구하는 것이 만일 실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황제라 자칭하고 있으면서 봉후를 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필시 가탁하는 일일 것이다. 전일의 통신을 요구한 것도 역시 선화 후전의 뜻이었을 것이다. 하였다. 윤선각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큰 뜻을 가지고 왔다가 지금은 형세에 곤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봉우를 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원을 왕래하며 그 허실을 엿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옳다. 외적은 문시 금수인데 중국 조정의 봉우를 구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외적이 중국 조정에 통사하기를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지는 곳의 천자에게 그를 붙인다 하여 스스로 한 지역의 천자로 자처하였으니 이는 바로 침범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허의 후가 올린 글을 보고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 항복이 아뢰기를 요즘 사사로 기복하여 사적으로 함부로 오른 자는 깎아버리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무사 중에 기복된 자들은 모두 불안해하여 연달아 소장을 노리고 있으니 지금 항식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사를 조정해서 기복함은 전장에 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니 빠짐없이 다 방수에 내보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전진에 다 내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스스로 기복한 자도 있는가? 하자 이 항복이 아뢰기를 많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람의 자식이 어찌 감히 스스로 기복할 수 있겠는가? 이는 매우 회개한 일이다. 전일 경륜에서 아랜 것도 역시 이를 말한 것이다. 하니 연선각이 아뢰기를 본사의 회개는 다만 사사로 기복한 자를 지목했을 뿐이지 무사를 모두 기복하지 말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이 항복이 아뢰기를 소신이 병조에 있을 때 보니 금군 차첩과 군사의 면역, 노제 등의 첩이 하루에 거의 50여 장이나 나갔습니다. 만일 국가에 도움이 있다면 상교에 구애받아서는 아니 되나 그 이해를 살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군이 거의 역을 면하고 관석도 모두 역을 면하게 되면 장차 형태를 잃을 수 없게 될 것이니 이 배단을 미리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군수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한가 배단만 있다면 장차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이익이 많고 손해가 적으면 오히려 할 수 있지만 손해가 많고 이익이 적으면 결코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판서의 말이 옳다. 또 군공도 허위가 많다. 군공 성책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병행장의 군사가 거의 없어졌을 것인데 오히려 감축된 바가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안한 줄을 아나 사실이 이와 같다. 비록 꼭 다 그렇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패단은 그렇다. 전일 계본 중에 보고한 외적의 수는 300명 미만이었는데 목을 벤 숫자가 300명이 넘으니 극히 무도하다 하였다. 윤성각이 아뢰기를 그늘의 군공청의 문서를 보았더니 그 중에 신의 서압을 위조한 것이 2장 있었고 함부로 기록한 것이 30여인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보면 함부로 기록된 부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배단도 막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군공 성책을 도목장에 일체 서용치 않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 이르기를 성책을 도목에 쓰고 안 쓰는 것은 비변사와 의논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윤성각이 아뢰기를 한 명륜이 영동을 사수한 공은 신이 일찍이 장계하였었습니다. 한 명륜은 일개 서생이면서 종시 역전하였으니 그 뜻이 가상합니다. 그의 아내도 절부려서 적이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습니다. 신이 한 명륜을 보고 위로하였더니 한 명륜은 이때 감히 처자의 죽음을 말하겠는가 하여 신이 도리어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한 명륜이 소매 속에 자그마한 책을 꺼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군부인데 식량을 얻어가지고 이 고을 경계에 있는 산속에 숨어서 적을 무찌를 계획을 하기 원한다 하기에 신이 군량을 넉넉히 쓰고 또 용장 권희인으로 하여금 협력하게 하였더니 그 뒤에 누차 밤을 이용해 공격하여 적이 물러갔습니다. 권희인은 용천의 싸움에서 죽고 한 명륜은 상주 목사로 있다가 중국군에게 구타당해 죽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들으니 투항한 외인이 한 명륜을 외인을 포박한 사람이라고 여겨 차 죽였다 한다.
하자 정경세가 아뢰기를 신도 처음에 듣기엔 윤성각과 같았는데 그 위에 들이니 투항한 외인에게 살해되었다 합니다 하였다. 한명류는 일개 서생으로 몸을 일으켜 적을 쳤다. 담약이 남보다 뛰어났고 성의를 다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활약하다가 끝내는 죽기에 이르렀으니 옛날에 열사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권희인은 자원하고 나서서 적을 치되 종시혈전하였다. 적의 성에 먼저 오르는 용맹을 날려 여러 번 전공을 세우고 싸움에서 죽었으니 역시 장부라 할 만하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같이 뛰어난 사람은 별도로 보증해야 합니다. 김성일은 당초에 의분하여 적을 막았는데 그 공이 매우 큽니다. 유긍량은 파주에 접전해서 처음에는 불가한 일로 생각하고 모두 믿고 따르지 않았는데 마침내는 끝내 싸우다가 죽었으니 또한 가상합니다. 하고 홍진은 아뢰기를 김성일은 당초에 웅촌을 지켰는데 적의 예봉이 몰려와 그 위세가 매우 성대하였습니다. 무장과 군조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감히 발사하지 못하였는데 김성일이 말에서 내려 호상에 꼼짝 않고 앉아서 군관을 하여금 화를 쏘게 하여 한 외조를 죽이니 적이 조금 물러나 감히 전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성일이 있었더라면 진주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정경세가 아뢰기를 김성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주가 보존될 수 있었을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창의 독전하기로는 김성일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초모 격설을 보면 중의가 분발하여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성일이 수길에게 속임을 받은 것은 많다. 수길이 전 립을 쓴 데다가 애를 안고 맨발로 한 자세로 접견하자 김성일은 장담하기를 수길은 대수롭지 않으니 일본은 염려할 것이 못된다. 부견의 100만 군사에 대해서도 사안은 듣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찌 이적을 두려워하랴 하였으니 이것이 수길에게 속임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자 좌우에서 모두 아뢰기를 김성일은 적정을 분명히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윤길은 매우 걱정하여 평의지는 가능이고 평행장은 박실한데 싸울 때마다 꼭 이기니 가장 염려된다 하였으니 이는 본듯이 본 바가 있었으이다. 성일은 속임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신은 성일과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처지인데 그때 함께 정원에 있으면서 물어보았더니 성일도 깊이 걱정하였습니다. 다만 남쪽 지방 인심이 먼저 동요하니 내가 비록 장담해서 진정시켜도 오히려 의심을 풀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이를 염려한 것이니 어전에서 아뢰는 것은 반드시 잘못 계달한 것일 것입니다. 사신은 논한다. 김성일은 자가 사순이고 안동 사람인데 위인이 강직하고 강계하여 큰 절개가 있었다. 조정에서 벼슬 할 때는 과감한 말로 직관을 하였고 기충년 통신부사로 일본에 갔을 때는 정직하게 자신을 가져 조금도 의구함이 없었다. 외인의 서계에 패만한 말이 많이 있게 되자 엄격한 말로 꾸짖어 물리치고 받지 않았으니 외적의 괴수도 모두 두려워했고 따라서 서계의 내용을 고쳐서 그가 귀국해서 홍문관 부교리가 되어 자주 소차를 올려서 당시의 병폐를 절실하게 지적하였다. 간신 정철이 기축역옥으로 인하여 처사 최영경을 터무니없는 죄로 얽어 죽이니 사람들은 모두 최영경의 원통함을 알고 있었으나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김성일이 오전에서 한언으로 병명하여 설원과 복관이 되게 하였으니 청론의 한 맥이 이를 힘입어 이어졌다. 임진년 봄에 그는 영남의 병마 절도사로 임명을 받아 남쪽 변막으로 달려갔다. 외적이 이미 이르니 열군은 와에 대해 풍문을 듣고 온통 분산하였으나 김성일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보수할 계획을 하였다. 적이 웅천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말에 내려 호상에 버티고 앉아 비장을 독촉해서 싸우게 하여 외적의 선봉장을 베니 흉적이 이 때문에 조금 물러서게 되었다.
그 당시 조정에서는 김성일이 왜그는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고 과감하게 말하여 방비를 해이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잡아다 국문하도록 명이 내려졌었는데, 특별히 이를 용서하고 이내 초유사로 임명하자 그는 도로 영남지방으로 들어가서 동지를 불러 모으고 이병을 규합하니 원군에서 모두 향응하였으므로 함락되었다가 도로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이 16 내지 17업이나 되었다. 초유 경무는 중위가 분발하고 사이가 격렬하였으므로 비록 어리석은 남녀들로 하여금 듣게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가 마음이 동해서 눈물을 떨어뜨릴 것이다. 우도 순찰사로 올려 제수되었다. 기사는 여름에 병으로 군막에서 죽으니 이 소식을 들은 자 중에는 애통해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김성일 옛날의 유직이라 할 만하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래기라. 조목이 전에 소명을 받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필시 가난하여 탈 말을 가지고 길을 떠날 수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다시 소명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에 그를 경련에 입참시키라는 전교가 계시자 아래 사람들은 감격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부르라. 경련관이 말이 많이 결혼되고 두 사람만이 있으니 매우 미안하다. 왜 자출하지 않는가 하였다. 조목은 퇴계 선생 이황의 문화에서 수업하였는데 머리가 희도록 경전을 연구하고 행위가 매우 높았다. 김응남이 그를 불러 경련에 두기를 청하였으니 매우 훌륭한 일이다. 응남이 아뢰기를 근래 단풍이 크게 일고 있는데 이런 때에 창백한 사람을 높이 등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종조에서 조원기라는 자를 통정대부, 가선대부, 자헌대부로 올린 일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아름다운 규법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때에도 정백한 사람이 있는가? 하자 응남은 아뢰기를 이 기의 청소한 절개는 남들이 따르기 어려운 바입니다. 이밖에 어찌 한두 사람 정도뿐이겠습니까? 하고 정숙하는 아뢰기를 국군의 불행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러 사무가 매우 번거로운데 위에서 자주 경련에 납신이 있는 신민의 복입니다. 신이 국조보감을 보건대 성종조의 전 직장 이유이라는 자가 2,000사람을 역하게 정통하자 역마편을 올려 경연에 입참시킨 일이 있었으니 지금도 성종조의 고사에 의하여 역하게 밝은 사람을 널리 구해다가 고문을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조목처럼 어진 자도 경영관을 삼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왕의 말이 나왔으니 말하겠다. 김홍민은 박학한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역변 때 파직되어 기양했다가 별난 후에 경상도사에 제수되었는데 모진상을 당하여 또 안동 지방에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역도 아는가?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주역을 아는지의 여부는 신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되게 박학하니 필시 잘 알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홍민은 벌써 죽었는가?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작년에 병사하였습니다. 하였다. 김홍민은 타고난 자질이 온화하고 또 학행이 있었는데 상주 사람으로 현사였던 김범이 아들이다. 미시의 경륜을 파하였다.